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병창 네.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살짝 보면서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혼조였습니다. 나스닥은 0.47% 소폭 하락했는데요. 다우는 0.6% 상승했습니다. 은행주가 상승하면서 다우가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S&P 500은 보합이었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다시 올랐습니다. 2년 만기가 4%까지 올랐어요. 5%에서 3.5, 3.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로 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되는 배경은 은행권 리스크 때문에 계속 그렇습니다. SVB 매각 성공으로 은행권 리스크가 해소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혼조 마감했는데 여지는 여전히 있지 않겠냐, 연쇄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1차 리스크는 해소 중이다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차 리스크는 해소 중. 2차 리스크가 있겠냐 없겠냐 이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SBB 매각도 있었지만 연준의 긴급 대출 확장 우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상승을 한 거죠. 아까 공유자님 말씀 주신 대로 퍼스트 시티즌스가 53%, 퍼스트 리퍼블릭이 11% 상승하면서 은행주가 상승하면서 다우가 상승을 하고 국채 수익률이 올랐잖아요. 은행 리스크가 좀 다소 완화되면서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니까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주요 기술주들이 1에서 2% 정도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0.4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은 좀 안 좋았고 나머지는 조금 그나마 그러니까 반대로 좀 움직인 거죠. 그동안에 2주 동안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빅테크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좀 움직였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약간 강보합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했던 나스닥의 주요 빅테크 종목들도 약 강보합 정도로 지금 시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0.24% 하락을 했고요. 2,409포인트, 코스닥은 0.43%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약 946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빅테크가 하락한다라는 것도 우리 시장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제 유럽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IT와 인터넷 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아침에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상승 출발했다 곧바로 하락 전환했었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가 강세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은 1월 이후에 2차 전지, 소재, 장비, 시스템 반도체, OLED, AI, 로봇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도 OLED다. 나도 2차 전지다. 뭐 이런 얘기들 나도 로봇이다. 예전에 바이오 있을 때 나도 바이오다.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알루미늄 이런 쪽에서 알루미늄도 2차 전지의 수혜이다. 그러면서 뭐 상한가 가고 그런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신규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료가 나오면 강세를 이끌어가고 거기에 후반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전에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셀업체와 소재업종 중심으로 좀 움직였는데 물론 지금도 거기가 강한데요. 그 후방에 있는 장비와 부품업종들이 낙수 효과에 의해서 나도 2차 전지다. 그러면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종목들을 보면은 조정 보이고 그냥 곧바로 올라갈 땐 급등을 좀 해버려요. 그래서 자칫 잘못 놓으면은 내가 팔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시장의 심리는 어떤 심리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전 프로님께 여쭤봤지만은 하락해서 내가 손실이 막 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럽의 뭐 미국의 은행권 때문에 은행 리스크 때문에 어수선하고 향후에도 안 좋을 거야, 시스템 리스크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내부의 수급적 요인이나 내 종목들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심리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수선하니까. 가는 종목만 가니까? 워낙 급등 종목이 많으니까 나는 뭐 2, 3% 오늘 오르는 게 오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수익이 조금씩 나도 내가 이제 조금 시장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되면서 뭐 20%씩 뜨는 종목들이 워낙 발생을 하니까 그런 종목들 가진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는 내 종목이 오늘 2% 올랐어요. 그러면 그냥 뭐 보합이야. 오른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의 종목 장세가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제 급락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섹터이든 어떤 산업이든 그쪽이 부흥을 하면서 그쪽에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수익이 나서 나 돈 벌었어 하고 빠져서 나가서 시장에서 나가서 난 딴 거 할 거야. 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는지 선순환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시스템 반도체, OLED, 폴더폰 관련된 IT 쪽에서 강세 종목이 나오면서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게 시장에 지금 코스닥이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특징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야, 상장하는 회사 있으면 회사 이름을 2차 전지로 하면 어떨까? 2차 전지. 회사를 2차 주식회사 2차 전지. 거기 반도체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뒤에 LED 뭐 이런 거 넣고 아니 머티리얼즈 넣고 뒤에 BTS까지 넣어야지. 앞에 K 붙이고. 아니 2차 전지는 진짜 와 지금 몇 달째 지금 끝도 없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뭐 IT 회사들도 뒤에 다 바이오를 붙이고요. 다 바이오 뒤에 바이오자를 붙였었어요. 저는. 뭐가 됐든 그냥 봐요. 예, 바이오자. 땡땡 반도체인데 실제로 OLED 소재 뭐 하는 이런 예, 기업도 뭐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있고. 아니 근데 OLED는 반도체랑 그래도 좀 관련은 있어요. 기본적인. 예. 근데 이제 너는 뜬금없이 뭐 바이오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닷컴 붙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과거 좀 이름에 많이 그런 있었죠.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좀 예민한 부분을 짚어주셨으니까 제가 한 네. 말씀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IT 회사인데 예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 회사인데 사업 부분의 사업의 계획에 바이오를 하나 붙여요. 바이오가 좋을 때. 사업 계획에. 예,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뭐 한다. 이런 데들 있거든요. 결국은 다 그런데 다 안 됐었어요. 될 리가 없지 뭐. 예, 대부분 다 안 됐었거든요. 바이오가 그렇게 쉽게 되는 그러니까 뭐 게 지금 분위기는 거의 전기차와 2차 전지로 가는 분위기라서 네. 종목들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확실한 주식 하는 겁니다. 대장주. 대장주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너무 네네. 밑에 걸 쳐다보지 말라. 왜 심리적으로 남들은 안 알려져 있는 건데 요게 오르면은 대박 터지겠지. 이런 심리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에코 붙이면은 맞습니다. 괜찮다고. 예, 에코 에코, 그린 뭐 이런 것들. 친환경. 요즘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뭐 시황하고 오늘 이슈는 케이슬러 주택가격 지수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은행 파산 의회 청문회가 지금 이제 진행이 오늘 됩니다. 전체적인 시황은 뭐 제가 전일 시황하면서 이제 언급을 계속 드리지만은 은행발 리스크가 지금 해소 중에 있다. 그러나 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추가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거 뭐 확실히 이제 끝났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진을 확인하면서 중장기 경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쪽으로 시장의 관심을 이동 중입니다. 지금. 요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은행 리스크가 조금 잠잠해지는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여기서 더 다른 어떤 파산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 4월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 시장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우리 시장에도 1월 이후에 테마 섹터별 순환되면서 조목 상승 지속됐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끝나는 시그널은 확실합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뜨면 얘를 약해집니다. 삼성전자 은행주가 뜨면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이 급락할 때 종목도 없어요. 시장이 급락할 때. 근데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나 대형주가 뜨면서 강하게 올라가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4월에도 방향을 확실하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잡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과 연동하는 조목 자세는 우리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는 겁니다. 계속 조정 보이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게 2차 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고 이제 후발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IT 쪽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지금 4월에 FMC 회의가 없고요. 5월에 F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패드 CME 패드워치에서 동결이 88.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금리 인하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금리 인하 자꾸 얘기했다 시장 거봐 아니야. 그래서 또 이제 시장이 충격받고 그러거든요. 그거보다는 네. 동결 쪽의 무게가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 특히 CPI가 이번 3월권하고 4월권 나오면은 그러면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금융권에 이번에 리스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였는데 요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금융 혼란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니케이 아시아 보도인데요. 파나소닉과 소니의 OLED 사업부를 합병으로 설립한 JOLED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대형 좀 저렴하게 대형 OLED 생산 계획을 했는데 수율과 성능이 결국은 안 나왔어요. 계속 빚이 이제 늘어나면서 비용이 늘어나면서 파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교롭게 제가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고 뭐 세 번째 뉴스도 어저께 좀 큰 뉴스였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가 LG 전자로부터 1조 원 정도의 차입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OLED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위의 내용이 좋지 않은데 같이 연결하니까 좋지 않게 여러분들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걸 가져온 건 아니고요.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지금 연간으로 OLED 이쪽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다 그러는데 실적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늘었냐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작년 연말에 공장이 멈춰서질 정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G 전자가 이게 이제 자금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굉장히 좋지 않은 산업 부분을 계속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돈을 계속 쏟아보면은 결국은 그 전체 그룹이 좀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이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살아나는 게 LG 그룹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OLED나 디스플레이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그런 가운데 JOLED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부분,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나 향후에 좀 저점을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OLED가 우리가 이거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쟁자가 줄어서 아니면 일본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더 그간에 부정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까지 갔겠죠. 네. 그런데 이제 IT 전반적으로 좀 저점 터닝하고 있거든요. 오늘 뉴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좀 저점을 터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야 이게 지금 거의 진짜 막판까지 가는구나. 좀 터닝을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경쟁사가 이런 애들이 있으니 우리는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우리랑 경쟁하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뭐 JOLED. 근데 기술력 자체가 훨씬 안 되고요.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중국은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중국은 반도체 기업, OLED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파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쪽 섹터 계속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경험상으로 볼 때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나중에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업계 반값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됐다. 반값 전기차? 예. 이건 뭐 우리 늘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유는 이런 거죠.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됐고 그리고 각국이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이제 관건인 거죠. 가격을 누가 더 싸게 내놓을 수 있느냐,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화가 관건이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나왔던 뉴스들입니다. 근데 요번에 다시 이제 거론이 됐던 것들은 볼보 CEO는 이제 저렴한 가격대 소형 신형 전기차를 올해 말까지 출시하겠다. 폭스바겐 CEO는 2025년 양산 목표로 3,500만 원 이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테슬라는 뭐 2020년부터 3년 내에 반값 전기차 출시하겠다. 이렇게 계속 한 상황이라서 이 전기차는 결국은 가격 경쟁력, 가격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죠. 근데 요걸 들으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죠. 우리 2차 전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2차 전지의 가격이 관건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이제 같이 포함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3월 이번 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동향이 약간씩 변화되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업종, 이거 애널리스트들이 매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제가 중요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향되는 업종은 자동차, IT, 가전, 2차 전지, 필수 소비재, 운송,
이 상향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업 이익에 이 섹터의 이익,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합친 게 섹터의 이익이잖아요. 섹터의 이익이 눈높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벌는다 그랬다가 요번에 120억으로 늘었어. 이게 상향이에요. 이제 컨센서스가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컨센서스가 하향된다는 얘기는 더 낮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화학, 자본재, 미디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계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21년 영업이익이 119%나 증가했어요. 근데 주가는 거기 반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을 보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뉴스를 보면서 연결하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좋은 뉴스가 오랜만에 하나 나왔어요. 일단 6번 뉴스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있었잖아요. 여기에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영국의 에드워드, 램 리서치, ASML 이런 쪽에서 R&D나 아니면 공장 설비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업체도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는 갑론을박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좋은 뉴스로 제 표현을 드린 건 뭐냐면 7번째 뉴스입니다. 트렌드포스가 드디어 3분기부터 반도체 공급 부족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트렌드포스가 재작년 가을에부터 반도체 이제 가격 다운될 거다. 이거 공급이 더 많이 늘고 재고가 늘어날 거다 얘기하면서 그로부터 거의 1년 반 동안 반도체가 계속 하락을 한 거예요. 이 트렌드포스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보고서를 내놨었습니다. 그때. 근데 정말 오랜만에 재작년이니까 벌써 1년 반 더 지났어요. 오랜만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1.9% 3분기에 부족할 거고 4분기에는 5.8%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유는 뭐냐? 챗봇 AI 각종 IT 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재고 부담이 감소되는 가운데 제조사들이 공급 축소를 한다라고 발표한 쪽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들이 어떤 코멘트 나오는 거 굉장히 이쪽이 섹터는 중요하거든요. 네네. 요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요런 전망을 했습니다. 이 트렌드포스의 전망입니다. 보시면 위에 빨간 게 공급이고요. 수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드디어 공급보다 위로 가면서 이 얘기는 반도체 가격이 터닝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뭐 모든 그렇죠. 이런 전망들은 가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트렌드포스가 재작년 가을서부터 이 전망을 하면서 정말 안 좋았어요. 이쪽 섹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1년 한 반의 만만에 처음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이쪽 섹터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근데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 이유가 챗봇이랑 AI 예. 각종 IT 수요 증가하는데 예. IT 기기의 수요가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챗봇이나 이제 AI에 들어가는 대형 IT 센터가들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들. 근데 그것도 반도체 전체의 수요에 뭐 상응하는 게 한 뭐 5% 10%밖에 안 된다. 막 이런 근데 많이 얘기들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훨씬 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시스템 반도체를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기존에 있었던 그 디램 반도체와는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그 성능이 높고 훨씬 더 비싼 반도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 애들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거기에 더 연구개발 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쪽에 IT 기기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도 뭐냐면요, 우리 뭐 로봇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인 뭐 챗봇 AI도 그렇겠지만은 이런 IT의 신규 IT가 생기면서 IT 기기들이 생기면서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좀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네. 그 송명섭 연구원과 함께 지난 아마 금요일 저녁인가요? 저희가 방송한 게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반도체 산업 전망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약간 여담이지만 네. 이쪽 주식을 내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반도체가.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뭐 무역 수지도 그렇고 전체 시장도 그렇고 뭐 종목들도 그렇고 반도체 현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쪽이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는 이렇게만 된다면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한번 추이를 살펴보자라는 의미이고요. 네. 마지막 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빨리 갔네요. 다른 질문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가 SM 공개 매수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1대 주주 등극을 했고요. 카카오 측이 예정한 물량보다 2배가 넘는 청약이 됐다고 합니다. 15만 원에 사는 거. 2.2대 1 정도 돼서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100주를 사줘 15만 원에 그럼 100주를 다 사주는 게 아니고 2.2대 1이니까 한 45주? 이제 그 정도만 사주는 거 나머지 반은 안 사주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다시 돌려. 갖고 있던지 시장에 팔아야 돼요. 그냥. 시장에서 팔아야 돼. 근데 이게 16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9만 1천 원입니다. 지금요? 네. 어제? 네, 9만 1천 원이에요. 아 어제 떨어졌다는 게 9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반은 15만 원에 팔고 나머지를 만약에 여기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9만 원이나 9만 원 아래에서 팔면 별로 남는 게 없는 상황이 좀 됐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아무튼 이게 하이브도 공개 매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하이브 샀던 거 있잖아요. 네네. 공개 얘네는 12만 원인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15만 원에 이제 공개 매수 참여했다고 하고요. 이수만 씨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개 매수로 인해서 지분 35%로 주당 15만 원에 매입해서 카카오가 2.78%, 카카오엔터가 19%로 1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참 우리가 논란이 됐었고, 그쵸.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SM의 주가가 시가총액 4위까지인가 올랐죠. 4위인가 5위까지.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왜곡시키고 내려가면 지수를 왜곡시키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단락되는 그런 뉴스가 좀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네. 잠시 후에 김한진 박사, 영익 박사님, 교수님. 김영익 박사님과 함께 예. 또 흥미로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